HTML 폼을 Nuxt.js와 같이 융합을 함으로써 우리가 설계하고 있는 웹서버가 사용자와 더 많은 인터페이스를 가지도록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물은 다른 웹페이지 쪽에도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쓰고 있는 자바스크립트라든지 노드.js를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설계한 여러 웹페이지가 좀 더 역동적으로 사용자,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라든지 브라우저와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강아지 공부에서 여기에 뭐 아키타를 입력하게 되면 강아지에 대한 여러 가지 공부를 표시하게 되는데요. 이걸 우리가 프로그래밍적으로 구현할 때는 넉스트에 있는 라우터의 패스 네임에 대한 정보를 집어넣고 라우팅을 했습니다. 그러면 넉스트 라우터가 저절로 알아서 아키타에 대한 정보를 표현을 해주는 곳으로 이제 이동을 시키고요. 그러면 우리가 study one dog이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만들기 때문에 이 컴포넌트에서 이 정보를 표시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정보는 그 강아지 품종에도 해당이 되는 거죠. 사용자에게 더 편리함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HTML 폼 만들 때 썼던 이 기능을 다시 가지고 와서 이 강아지 품종 쪽하고 연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해서 조금 더 우리 웹페이지가 더 많은 정보를 사용자에게 적극적으로 주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표시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그 강아지 품종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품종에 따라서 사용자가 이제 이 버튼을 누른 경우에 해당 강아지 품종에 대한 정보를 편안하게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이 자바스크립트 쪽을 잘 설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쪽 메서드에 한번 적어 볼까요? 자, study 원독이라는 걸 만들어서 자, 동네임을 입력을 받습니다. 입력을 받으면 요 동네임을 라우팅을 시켜주면 되는 거죠. 이 라우팅은 시켜주는 거는 우리 지난번에 만든 게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이름 바꿀 필요 없이 요거를 그대로 이제 가지고 와서 쓰는 것도 괜찮겠네요. 자, 근데 여기 이름은 이제 동네임은 이제 받을 거고, 그 다음에 동네임의 그 필드는 우리 데이터 쪽에 저장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 우리도 데이터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만들고, 자, 여기 리턴 값은 이런 형태로 리턴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네임 필드는 동네임으로 우리 등록을 해놓고, 밑에 동네임은 필요가 없죠. 데이터에 넣어놓고 또 데이터에 있는 거를 접근해서 갖고 오는 거고 동네임은 입력을 이제 받을 건데 얘는 혹시 대문자로 올 수 있으니까 소문자로 그냥 바꾸어서 라우팅을 해 주겠습니다. submit 동네임이라는 함수를 우리 나름대로 한번 만들어 봤고요. 이게 이제 호출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이 테이블 쪽에 이름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서 버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버튼 클래스는 버튼이라고 하고요.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집어넣게 되고 이 버튼을 이제 클릭하는 경우가 중요하니까 view on에 약어인 골뱅이를 써서 클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클릭하면 우리가 보내주는 거는 submit docname을 이제 보내주는데 아무거나 보내주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요
키값이 가르치고 있는 거를 보내주게 되면 버튼을 눌렀을 때 라우팅이 되겠죠. 라우팅은 밑에 있는 이 함수에 정의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리프레시를 하게 되면 자, 이번에 이제 버튼이 얻어져서 누르면 이 강아지에 대한 정보를 사용자가 굉장히 편하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용자 정보를 더 잘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 버튼도 이게 여러 층으로 이제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좀 우리가 볼 때 그렇게 예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색깔을 이제 할까라고 고민할 때 우리가 이제 불마 CSS를 쓰고 있기 때문에 불마 있는 버튼 다행히 버튼 쪽에 가 있네요. 요 버튼 쪽에 보면 색깔이 여러 개 있고요. 이런 색깔을 막 배치하면 좀 혼란스러울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라이트 버전이라고 해서 좀 파스텔 톤으로 되어 있는 이 색깔을 링크를 걸면 사용자가 더 편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링크하고 인포는 그렇게 뭐 차이 나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래서 요거를 순서대로 이제 버튼 쪽에 이제 집어넣어서 색깔을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색깔을 만들 때도 우리가 이 테이블에서 템플릿을 만들었고 V4 이용해 가지고 이 버튼을 지금 자동으로 생성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에도 우리가 수작업으로 색깔을 계속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색깔을 바꾸기 위한 자료 구조를 좀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콘스트로 해서 버튼 컬러를 한번 어레이로 한번 정의를 해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쓸 수 있는 색깔은 뭔가 하면 is primary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나요? is link라는 색깔도 있고 자 info하고 link는 색깔은 그렇게 구별이 잘 가진 않지만 뭐 여기 불마에서 주는 색깔이니까 뭐 똑같이 한번 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info, success, warning, danger 그러니까 지금 기본 색깔은 6개를 주고 있네요. 6개를 주고 있고 자, is 링크가 있고 자, is success 그 다음에 is warning 그 다음에 is danger 자, 버튼 색깔이 여러 개가 이제 들어가고 있고요. 자, 버튼 컬러 이 이름이 뭘 잘못됐나? 이 데이터 안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넣는 위치를 잘못 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들어갔고 색깔은 보면 위에 보면 또 화이트도 있고 그 다음에 라이트도 있네요. 라이트도 있으니까 요거를 좀 다 쓰겠습니다. is white도 있고 is light도 있네요. 뭐 색깔은 여러 가지 있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라이트도 있고 라이트도 있습니다. 색깔 종류는 이제 많아졌죠. 많아져서 얘를 우리가 리턴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colors 여기도 그냥 colors라고 하죠 뭐. 그래서 요 컬러를 리턴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컬러 사이즈도 한번 봅시다. 컬러의
랭스를 해주면 될 거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데이터로 얘는 이제 그러니까 비동기식 데이터가 아니고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서버에 있는 거니까 언제든 이제 접근해서 빠르게 갖고 올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밑에 있는 엑스sync 데이터는 이제 비동기식 데이터니까 보통 내 서버가 이제 관리할 수 없는 멀리 있는 그 데이터에 접근할 때 사용을 뜻합니다. 그럼 요 컬러스 이용해 가지고 버튼 색깔을 순차적으로 한번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여기 버튼에 있는 요 클래스 이름을 이제 바꿔줘야 되는데 요 클래스 이름은 기본적으로는 HTML 태그에 있는 키 값이기 때문에 요 값을 내가 바꾸기 위해서는 이 Vue.js에 바인딩을 좀 해줘야 됩니다. 해줘서 자 버튼인데 여기에 자 colors에 접근해서 얘를 해주면 되는데 근데 얘는 이제 그냥 문자열로 해서는 곤란하니까 자바스크립트에 지원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자바스크립트의 그 기능을 문자열 안에서 쓸 수 있도록 요 따옴표의 그 뒤집어진 형태 그러니까 요 모양을 써서 이제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자바스크립트 코드는 달러 표시를 해서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파스텔 톤으로 가야 되니까 이 슬라이스를 이제 써주고요. 그러면 컬러스에 들어가는 거는 이 POS를 이제 넣어야 되는데 근데 얘가 지금 이 8개 색깔 안에 이제 한정돼야 되기 때문에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얘를 나머지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퍼센트에서 컬러 사이즈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 버튼 색깔이 이제 바뀔 겁니다. 여기 다시 한번 표시를 하면 자 컬러가 디파인 안 됐다는데요. 변수를 뭔가 잘못 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여기 컬러스라고 했는데 컬러라고 했네요. 여기가 이제 틀린 거니까 다시 바꾸어서 이렇게 하면 색깔이 막 바뀌게 되는데 이 두 개는 색깔이 거의 비슷하네요. 비슷하고 얘도 이제 비슷하니까 이게 오히려 더 좀 헷갈릴 수가 있어서 색깔은 뭐 바꾸죠. 자, 화이트하고 여기는 링크를 두 개 써서 비슷했던 모양이네요. 그럼 자, 여기 우리 불마 색깔이 하나는 인포고 하나는 링크여야 되네요. 자, 여기는 인포여야 되니까 한번 다시 바꿔보겠습니다. 색깔을 좀 구별해서 봤으면 해서 여기가 뭐 약간 차이가 나긴 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색깔 표시를 해줄게요. 그러면 사용자가 더 편하게 이 강아지 정보에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자 우리 기능을 또 한번 업데이트를 해 줍니다. 자 함수 기능을 연결해 줬는데 지금 독브리즈하고 그러니까 스터디 원도 쪽을 연결을 좀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걸 업데이트를 해서 우리 웹서버 쪽에 기능을 한번 올려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아지 공부 쪽에 가서 품종 쪽에 가볼까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요 강아지에 대한 색깔들이 사진들이 나오는데 요 사진들 보는 것도 이제 즐겁긴 하지만 요 품종 정보도 이제 더 봤으면 합니다. 강아지 품종 정보. 우리 품종 정보 보면 얘는 품종이 없었고 품종 많은 게 지금 이 불독이
품종이 많네요. 그럼 여기에 대한 이 앞품종을 우리가 한번 공부했으면 합니다. 여기도 지금 히어로 메시지, 자, 노티피케이션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번 밑에 거는 노티피케이션은 그냥 이런 식으로 색깔을 넣을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 색깔로 해가지고 notification is warning is light으로 한번 앞품종에 대한 정보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스터디 원독 쪽에 가서 이제 꽤 복잡하게 갔는데요. 섹션을 또 한번 나눌까요? 자, 섹션을 또 한번 나누어서 자, 이번에는 노티피케이션으로 좀 가볍게 한번 여기도 이제 메시지를 통해서 가는 게 좋겠네요. 자, 메시지 통해서 가보겠습니다. 이름은 주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자, 근데 색깔은 살짝 파스텔 톤으로 가고요. 자, 여기에 자, 메시지 헤더 가고 메시지 바디도 이제 갑니다. 이 바디 쪽에 앞품종 사진을 넣어 보려고 합니다. 메시지 헤드에는 앞품종을 넣는 거고, 자, 앞품종 정보를 일단 넣기 위해서는 앞품종 정보를 갖고 와야죠. 그러니까 앞품종 정보는 우리 API 서버 쪽에서 이제 갖고 오면 되는데 서브리드 쪽으로 갈까요? 서브리드 쪽으로 가면 얘가 이제 앞품종을 갖고 올 수 있는 정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API 서버 쪽에 이제 접근을 할 거고요. 자, 서브리즈로 이제 갖고 오는데 얘는 이제 브리드에서 이름 적고 그 다음에 리스트를 적어야 되네요. 자, 리스트 적어서 앞품종을 갖고 옵니다. 그럼 여기 자, 서브리드 쪽에 앞품종 정보를 집어넣겠습니다. 서브리즈에 이 데이터에 그다음에 포맷을 보면 메시지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앞품종 정보를 가지고 오게 되고 요 앞품종 정보 이용해 가지고 여기에 타일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타일은 거의 뭐 똑같이 만들면 되니까 자, 메시지 바디 쪽에 타일을 이제 만들고요. 그 다음에 버티컬로 가고 타일 한번 정의하고 그 다음에 또 타일 정의하고 이 타일 안에 다시 이 패런트 쪽을 하는데 얘는 이제 V4로 이제 갑니다. 자, V4로 가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포지션 정보 이용해 가지고 집어넣는데 지금 우린 앞품종이니까 여기에는 얘를 그냥 접근해서 얘가 리스트이기 때문에 앞품종 정보를 그냥 바로 갖고 오겠습니다. 자, 서브 그리드에 있는
값에 접근해 가지고 read 갖고 와서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여기 잘 갖고 왔는가 한번 봐야 되니까 여기 타입 디비전이 하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맞고, 자, 요 앤세스터도 맞고, 버티컬도 맞고, 여기 디비전이 하나 없는 것 같네요. 이렇게 잘 됐고요. 자, 그럼 여기다가 다시 차일드 정의해서 이번에 이제 메시지 박스를 만들고 싶으니까 자, 여기다가 타일을 만들긴 하는데 이번에는 메시지 박스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속에다 이제 써주는데 메시지 박스로 메시지로 이제 하겠습니다. 메시지로. 자, 그럼 다시 헤더. 메시지 헤더에는 요 아품종 이름을 이제 적어 줘야 되겠죠. 우리 read라는 걸로 했는데 소문자로 그냥 강제로 바꾸겠습니다. 부어서 헤더를 하고 그 다음에 자 메시지 바디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해봅니다. 자, 그래서 아품종이 있기 때문에 아품종에 대한 이름이 지금 3개가 나왔네요. 보스턴, 잉글리시, 프렌치. 요 3개가 나왔고, 자, 요게 잘 나왔는지 그걸 우리 확인을 해야 되니까 여기 품종 가서 한번 확인을 해 봅니다. 그러면 불도인 경우 보스턴, 잉글리시, 프렌치 잘 나왔네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품종 이름은 잘 나온 거 볼 수 있고 여기에 대한 사진을 또 우리 링크 하는 게 좋으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품종 이름 적고 이미지를 적으라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여기에 대한 또 처리를 해줘야 되니까 조금 이제 이거는 복잡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어쨌건 async 데이터에서 이제 처리를 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품종이 이제 있는 경우에 그 각 아품종에 대해 가지고 포문을 돌려서 그러니까 이 anxious get을 또 해줘야 됩니다. anxious get을 또 해주는데 사진을 뭐 하나만 갖고 왔으면 좋으니까 여기 보면 랜덤으로 이제 갖고 오는 기능이 있네요. 랜덤으로 딱 하나만 갖고 와서 표시를 해주면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 좀 코드를 바꿔서 자, 서브리지로 요거를 갖고 옵니다. 지금 처리를 좀 해주려고 하니까 여기 서브리지를 이제 저장을 해 놓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갖고 오는데 얘는 지금 이 객체 타입을 봐야 됩니다. 그 메시지에 있는 거는 지금 어레이이기 때문에 어레이에 있는 값을 이제 갖고 오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이제 브리드가 되겠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리스트 어레이에 인덱스를 갖고 오는 게 아니고 그 밸류를 갖고 오기 때문에 그 of를 이제 써주는 게 맞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브리드가 오는 거니까 요 브리드에 따라서 우리가 이 이미지 주소를 저장할 그 어레이를 또 만들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let sub 자, 브리드의 이미지를 하나 이렇게 만듭니다. 만들어서 자, 여기서 우리 액셔스 get을 또 한번 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const로 자, 서브리드의 이미지를 내가 갖고 오려고 합니다. 자, 이 이미지를 갖고 오는데 이제 랜덤으로 갖고 왔으면 좋겠어요. await 해서 액셔스 get 네, 여기까지는 이제 똑같을 거고 그 다음에 동네임도 이제 똑같고 동네임까지는 이제 똑같은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아품종 이름을 좀 적어줘야 되고요. 아품종 이름 자, 아품종 이름 적어준 다음에 자, 아품종은 우리 브리드로 이제 받아오기로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써줘야 되는 게 여기 images random을 이제 적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너무 이름이 길어지니까 그냥 이미지 URL이라고 봅시다. 그럼 여기에 자 데이터에 있는 메시지를 갖고 오면 됩니다. 이 메시지는 그냥 문자열이 되네요. 이 문자열. 자, 이 문자열을 우리가 갖고 와서 이미지 URL에 저장을 하게 되고 이 이미지 URL은 서브리드 이미지에 푸시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게 됩니다. 꽤 이제 복잡하게 가긴 했지만 내가 이제 표시할 서브리드 이미지에 대한 걸 한번 해봤고요. 자, 여기 에러가 생겼네요. 자, 서브리드는 이미 정의가 됐다고 하니까 같은 이름을 이제 적어서 이제 문제가 된 거고요. 여기서 이제 적었기 때문에 에러가 되는 거네요. 자, 요 서브리드 여기도 이제 같은 이름을 쓸 수 없도록 렛이라고 이제 적겠습니다. 그래서 서브리즈를 이제 갖고 와서 데이터에 메시지로 내가 갖고 오는 거는 서브리드에 대한 이제 어레이를 이제 갖고 오는 겁니다. 어레이 갖고 와서 이 어레이에 대해서 내가 브리즈를 갖고 오고 그럼 이 브리드 값 이용해 가지고 얘도 소문자로 이제 바꾸죠. 뭐. 소문자로 바꾸고 그 다음에 자, 엉뚱한 게 들어가 있었네요. 그 다음에 이미지 다음에 랜덤이 있어야 됩니다. 이미지 다음에 랜덤. 자, 이미지 다음에 랜덤이 있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제대로 된 액셔스에 대한 접근이 되니까 이미지 URL이 왔을 거고 그 이미지 URL을 이제 서브리드 이미지 쪽에 집어넣습니다. 그럼 다 집어넣은 결과는 자, 여기도 서브리드 어레이가 돼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 서브리드 이미지 그 다음에 얘도 똑같은 이름 적어 주겠습니다.
자, 여기 메시지를 읽지 못하겠다는 거니까. 자, 여기 뭐 문제는 없는데.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부터 좀 해야 되니까. 자, 여기까지는 이제 문제 없이 잘 전달되고 있는 거고요. 자, 이쪽에서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에 있는 거를 이렇게만 한번 가지고 와 보고요. 자, 뭐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문제가 없이 됐고, 그 다음에 자, 이미지 URL을 갖고 오는데 이 이미지의 데이터에 접근해서 메시지를 갖고 오겠습니다. 자, 여기 images의 랜덤. 여기서 이제 데이터가 잘 못 오는 것 같긴 한데 요 이미지 URL이 오면 하겠는데요. 자, 현재까지는 뭐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미지 쪽에 이제 get을 하고 get한 결과에서 데이터, 그 다음에 메시지 가서 이 URL 갖고 와서 서브리드 이미지 쪽에 집어넣습니다. 여기도 img라고 해야겠네요.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요 사진을 이제 넣어주면 끝이 납니다. 자, 사진을 이제 넣어주는데 요 사진은 지금 독 이미지로 가면 안 되고 자, 우리가 리턴을 해줬던 서브리드 이미지 쪽에 접근을 이제 해줘야 되고요. 자, 서브리드 이미지는 지금 리스트로 만들기 때문에 여기도 접근은 그 인덱스로 해줘야겠네요. 인덱스로. 그럼 지금 내가 브리드에 가서 V4를 했으니까 이걸로 지금 접근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랭스로 이제 가야 되겠습니다. 랭스로 가서 여기도 포지션으로 똑같이 여기도 서브리지에 포지션 마이너스 1에 가는 거고 여기도 포지션 마이너스 1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각각의 강아지 종류들, 그러니까 아품종에 대한 사진을 집어넣게 이제 되고요. 만약에 이 아품종이 이제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 아품종이 없는 경우에 대한 대책도 좀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품종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한번 가보면 이 경우는 아무것도 이제 표현을 못하게 되는 거죠. 못하게 되는데 이 아무런 정보가 없게 되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내가 보고 싶은 정보가 없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좀 Vue.js의 그 if 부분 사용해 가지고 좀 더 친절하게 우리가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v if에서 지금 내가 아품종을 보여줄지 안 보여줄지 결정을 좀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품종은 여기에 있으니까 자 length가 0보다 커야죠. 0보다 큰 경우에만 아품종 사진을 보여주는 거고 만약에 이제 없다고 하면 없다고 이제 표시를 해줘야죠. 그러니까 여기 디비전이 여기서 끝나네요. 그럼 여기는 그냥 컨텐트라고 하고 자 VLG로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는 타이틀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강조한 패러그래프로 저 타이틀 자, 패러그래프로 타이틀 한번 쳐봅시다. 그런 식으로 조금 더 이제 친절하게 표현하는데 이게 너무 글씨가 또 크네요. 그러니까 또 보기 싫으니까 서브 타이틀 정도로 해서 아품종 정보가 없을 때는 없다고 하고 아품종 정보가 있을 때는 정보가 이제 있다는 걸로 이제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일 때는 사진 뭐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네요. 자, 그래서 여기 워닝으로 해서 이 메시지 박스로 갔고 여기도 메시지로 가서 뭐 비슷한 이름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아품종 정보를 주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사진들도 조금 더 이제 세련되게 처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진들은 이제 얘는 종류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종류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이 사진하고 이 사진이 같네요. 그러니까 달랑 이제 사진이 4개 있는데 우리 타일은 지금 몇 개 만들었습니까? 타일은 이 12개 만들었으니까 이게 또 보기는 좋지 않죠. 보기 좋지 않으니까 여기에 대한 처리도 또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 독 이미지 어레이 사이즈를 이용해서 사이즈가 이제 몇 개인가에 따라 가지고 이 표시하는 부분을 좀 다르게 하면 더 이제 멋있는 웹사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랜덤 넘버를 만들어서 각 이 이미지 표현하는 부분을 이제 웹페이지가 업로드될 때마다 서로 다른 그림으로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